성범죄가 의심되고 그렇게 집에 들어간 거면은 DNA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자체가 결정적 증거니까요. 체액을 채취하고 채물로 수거해서 국가수에 맡겼습니다. 이 당시에는 근데 약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무용지물이요? 왜요? DNA면 사실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데 왜요?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으면 강력범죄 저질렀을 경우에 매칭을 해서 찾는데 그 DNA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혈액형, 그다음에 남자, 여자 이런 성별 구분 이외에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술이 얼마만큼 발전했는지 이게 딱 비교가 되는 게 예전에 그 청주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나요? 그 해장국집에서 범인이 깍두기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그렇죠. 베어 물었던 이에 남아있는 DNA를 가지고 범인을 찾아내기도 했잖아요. 최근에는. 98년에는 뭐 그랬다고 하니까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혈액형 혹시 뭘로 나온 건가요? 알 수 있었던 건 그냥 A병의 남자 이것만 나왔다고요. A병의 남자. AB형의 너무 남자. 많죠, 사실은. 많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외에 뭐 범인을 추정할 만한 다른 단서들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일단 피해 여성을 결박할 때 썼던 넥타이나 가죽 허리띠 모두 피해 여성의 남편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족적 지문 같은 증거들은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아무래도 좀 약간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네. 지금 결박 도구도 다 집안에 있던 걸로 지금 결박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용감 형사도 하다 보면은 제 첫 번째 느낌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남편분부터 수사를 시작하지 않나요?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네. 일단 남편 혈액형은 A병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 추정 시간에 남편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딸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달려왔는데 그때 남편의 그 어떤 표정이나 행동으로 봐서 의심스러운 정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편분은 확실히 아닌 건데 사인은 정확하게는 뭐였어요?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목에 감겨있던 허리띠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당시 피해자 얼굴에 우려과 이제 일혈점이 동시에 나타났었습니다. 우려는 이제 우리가 피가 순환을 하잖아요, 온몸이. 그런데 목이 졸리면 이 얼굴에 있는 피가 순환을 하지 못하고 멈추어 있어요. 그래서 빨갛게 붉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게 우려이 되는데 피가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멈추어가지고 압박을 받으면 네.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혈관부터 툭툭 터집니다. 그게 일혈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이제 혈관이 심폐 터진 터지는 자리예요? 거예요. 일시적으로 목을 조린 게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목을 졸랐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주 고통스러웠을 상황이라고 그랬을 것 판단이 같아요. 됩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으로 최초한 신고자는 이웃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화가 났는데요.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어? 누가 신고를 이웃이 했잖아요. 학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초등학생 딸이 엄마를 목격하게 된 거였죠. 아유. 학교 후에 집에 갔더니 이제 문이 열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그 엎드려 있는 엄마를 보고 옆집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참 현장에 울던 아이 모습이 생각하면 잊혀지질 않죠. 맞아요. 이 목격자 또는 뭐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다른 증인들 이런 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근데 피해 여성의 남편이 어쩌면 그놈이 범인일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그날 어떤 남자가 집을 보러 온다고 했다고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내가? 네. 오늘 뭐 누가 집을 보러 오기로 했어 이렇게요? 당시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이 빨리 안 빠지니까 시장에 네네네네. 그게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어떤 남자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뭐가 됐든 일단은. 뭐 의심되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남자 또 어떻게 찾지? 그래서 이제 수사팀은 곧바로 집에 걸려온 전화를 모두 확인했다고 해요. 범행 전 2통의 전화가 걸려온 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2통의 전화. 네. 사건 당일 12시 32분경 노원역에서 한 번, 그리고 11분 후 아파트 앞 상가에서 한 번, 이렇게 2번 전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위치만 보면 집으로 이동하면서 전화를 걸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생각하면은 그 벼룩신문을 보고 집을 보러 온 척하면서 돈을 목적으로 뭔가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닐까요? 근데 현장이 좀 이상했습니다. 집이 막 어지러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강도처럼 위장을 했나 싶을 정도로 서랍 하나 조금 뒤진 흔적이 있고요. 물건은 본격적으로 막 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강도 돈이 목적이 아니었나? 98년도라 그러면 제 기억에는 휴대전화가 있었을 당시거든요. 확인해 보니 발신 번호가 2통 모두 공중전화였다는 거죠. 아. 근데 그럼 공중전화 근처에 혹시 CCTV? CCTV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뭐가 단서가 있어야 쫓아가기 시작하는데 이건 아무런 단서가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뜻밖의 단서가 발견됩니다. 남편이 수사팀을 찾아와서 아, 이게 없어졌어요. 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가 없어졌대요? 안방 서랍장에 넣어뒀던 피해자 명의의 카드였습니다. 잘 안 뜨는 카드라 없어진 줄도 몰랐던 거죠. 아. 분명 썼겠죠. 그치. 네, 그냥 가져갔을 리는 없잖아요. 썼죠. 네. 있더라고요. 을지로 지하상가 현금 인출기에서 무려 10회에 걸쳐 151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10번에 걸쳐서. 아니 봐봐. 아. CCTV는 없던 시절인 거 알겠어요. 네. 근데 현금 인출기에는 이건 있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도 있었죠. 줄기 앞에 그건 있었을 것 있었어요. 같은데요, 카메라는. 그렇죠. A병의 혈액형인 남자,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그 용의자의 얼굴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있어? 찍혔어? 있어? 근데 눈썹 진하고 이목구비가 다 보이는 상태 아닌가요? CCTV 본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화질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 범인 잘 얼굴이 네네. 가장 많이 나왔고 맞아요. 이 정도면 이제 뭐 아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당시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진 들고 피해자 지인, 가족, 이웃 하것이 모두 붙잡고 만나보고 아는 사람인지 본 적이 있는지 일일이 물어보고 다녔는데 하나같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범인이 돌아다녔을 그 노원역이랑 을지로 상가 주변까지도 저희가 다 탐문했는데 목격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 근데 보면 DNA 있고요. 얼굴 사진까지 있는데 이게 잡을 수가 없다는 게 이게 너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황이. 정말로. 그래서 수사본부가 꾸려진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도봉서 강력팀 형사님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이죠? 예, 1998년 12월 2일 범인의 인상착의가 공개됩니다. 아, 방송에 소개가 됐군요. 상계동 주부 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합니다. 살인 용의자의 얼굴입니다. 아직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탐문 수사를 통해서 용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 용의자는 윤곽이 뚜렷하고 얼굴이 약간 네모난 편입니다. 최소한 170cm가 넘는 큰 키라고 합니다. 야. 아. 경찰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제보가 엄청나게 쏟아졌다고 합니다. 신빙성 있는 제보면 무조건 2인 1조로 전국을 뛰어다녔다고 하세요. 그렇게 형사님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일일이 제보를 확인했지만 모두 헛수고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김응희 형사님은 사건 발생 6개월 만인 1999년 5월 특진을 하면서 강북경찰서로 인사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년 만인 2000년 12월 영구 미제 사건으로 어머. 처리가 되면서 수사팀이 없어지게 되죠. 아. 미제 어머 사건으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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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형사들은 강력 형사들은 그런 강력 사건을 해결 못하면 평생 이렇게 숙제로 안고 가슴에 남게 네네.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결해야 된다. 잊지 못하는 거죠. 세월이 지나도. 아. 그렇게 이제 우리 김 형사님은 이제 여러 강력팀을 거치고 또 서울청 광역수사대로 발령을 받아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척척 해결하고 나가고 계셨습니다. 네. 그러던 2016년 바로 그날이 옵니다. 김 형사님께서 문득 18년 전 이 사건을 다시 꺼내듭니다. 어머. 아니 16년이면 이제 와 갑자기 이거는 문득 그렇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 팀원들하고 6개월 동안 추적해서 해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마무리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막내지가 생각나고 98년과 2016년도에 과학수사 비교도 해보고 네. 놓은 사건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이게 그 당시에 있었다면 또 좋아지면 이게 그 당시에 있었다면 이 생각을 계속 사실은 마음속에 하고 계셨다는 거죠? 예. 오 소름 끼쳐. 그런데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 뭘까? 네. 왜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98년 사건인데 2016년이잖아요. 네. 당시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15년이었습니다. 아 2013년에 끝났을 상황이죠. 쉽게 말하면 공소시효가 끝났을 상황인데 2010년에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되면서 DNA가 있는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나도 10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 너무 다행이네요 진짜. 아 끝까지 잡을 수 있으면 끝까지 잡아야죠. 이거 끝난 게 사실은. 아니네. 그렇게 우리 용감한 형사님들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18년 전 이 사건의 수사본부가 꾸려졌던 도봉경찰서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DNA가 지금 제일 궁금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범인이 만약에 그 사이에 또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DNA를 대조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춘재 그쵸. 사건처럼요. 네. 당연히 했죠. 왜 안 했겠어요. 우리 형사님도 바로 DNA부터 확인했죠.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깡이었어요. 아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98년 이 DNA를 남긴 이후로 강력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입건된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일정 시간 범죄를 멈추면서 은폐하기 위해서 뭐 가족을 꾸린다든지 뭐 직장에 취업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평범하고 보통의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가면서 수사를 피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쓰죠. 전과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절도범 나와라, 강간범 나와라, 강도 나와라 하면 컴퓨터에 지감하면 축출이 돼요. 또 막내가 또 그런 거 잘 합니다. 근데 이게 유사 범죄자들을 일단 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또 이게 그 세월이 워낙 너무 1, 2년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때 현금인축에 찍힌 사진을 남은 그 범인 다 20대 중후반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65년생부터 75년생까지 동종 수법 전과자를 이렇게 추렸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줄어들긴 했겠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나왔어요? 엄청 많죠. 8,000명 정도 됐습니다. 8,000명이요? 전국에. 일단 그 8,000명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혈액형? A형. 출연합니다. 남자들이 입대할 때 신체 검사하잖아요. 혈액형 알 수 있습니다. 또 병무청에 공문 보내고 헌혈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시자타 보내고 AB형 아닌 사람은 떨쳐버리죠. 그렇게 해서 AB형인 사람을 일단 털어낸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제주도도 태어나고 제주도 범행했고 현 주소도 제주로 돼 있다면은 과감하게 또 제외. 제껴버려요. 아 그렇게. 과감하게 아닌 것 같다는 건 과감하게 20대 때 주민등록증이랑 최근 운전면허, 갱신한 사진 다 확보해가지고 눈에 쌍꺼풀이 있는 사람, 얼굴형이 뾰족한 사람, 머리가 완전히
벗겨진 사람들은 다 털어냈죠. 그동안 수사한 경력을 토대로 해서 용의자 압축 프로파일링을 정말 제대로 하신대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이놈을 잡기 위해 교도소 범죄자들한테 사진이랑 같이 영치금도 넣으면서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기 수감자들 있잖아요. 네네네. 장기 수감자들은 얼굴을 알 수 있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찾는 심정으로 연락 좀 돌라고. 근데 그것도 뭐 연락이 안 왔습니다. 아, 그것도 꽝이었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털어내고 저렇게 해서 털어내고 그렇게 하니까 몇 명 정도 남던가요? 4개월에 걸쳐 털어냈는데요. 8,000명에서 무려 125명이 남았습니다. 어머, 그래서 이제 125명을 추려서 사진을 펼쳐놓고 그때부터 눈물겨운 눈싸움이 시작됩니다. 눈싸움이요? 어떻게? 범인의 흑백 사진을 가운데 두잖아요. 125명 사진 쭉 나열해놓고 계속 봐요. 머리 넘긴 거, 눈썹하고 귀 간격, 입술 모양 이렇게 계속 보면은 세월이 지나도 그 형태는 안 변하거든요. 아, 한 10여 명이 비슷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아 10장으로 또 남은 거예요, 10장. 아, 그 10명 안에는 제발 있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나 그거 이렇게 했는데 어우, 10명 어떻게 안에 되는 없으면 거야. 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네. 그래서 일단 사진과 닮은 꼴 용의자들의 전과를 확인하고요. 그중 한 놈이 딱 걸려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놈이었을지. 특수강도 3건이 있었는데요. 네. 여자 혼자 운영하는 공방, 서점 이런 데서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뺏고 공통적으로 결박을 했어요. 아. 처음에 그 사건 현장에서도 결박이 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특수강도라고 하면 흉기로 위협을 해서 돈만 강취하고 빨리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굳이 결박을 해서 시간을 썼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강도 사건의 범죄자들하고는 좀 다른 패턴을 찾아낸 거죠. 대박이다 이거 진짜. 그래서 김 형사님과 네. 팀원들은 바로 작전 회의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범인 DNA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DNA를 확보하는 것이 첫째잖아요. 그러면 요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좀 들어맞았는지 성공을 했는지. 그놈이 버리러 나왔길래 기다렸다가 그 쓰레기 봉투 속에서 담배꽁초를 찾았습니다. 야 이거 진짜 떨린다 떨려. 아 이제 그거 18년 전 DNA와 그 쓰레기 봉투 DNA가 지금 일치하냐 안 하냐 결과가 이거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18년 전 미제 그 DNA하고 동일 DNA로. 직무입니다. 찾았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와 찾았어 진짜. 우와 이게 말이 안 돼. 실수 없이 그 사람을 딱 찾아낸 게 맞아. 그게 대박이에요 진짜. 국가수 유전자팀 전화 받고 좀 짜릿했죠. 뭔가 막 올라오더라. 형사 생활하면서 뭐 그런 순간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야, 나 막 지금도 소름이 끼쳐. 팀들 다 진짜 기뻐했죠. 네. 18년 전 미제 사건을 범인의 DNA를 확인했으니까. 자, 그 짜릿한 순간 네. 함께 하시죠. 검거하러 갑니다. 바로 가? 야, 그 장면이 있어요? 기대된다, 기대돼. 18년 동안 아주 다리 뻗고 살았겠지. 강간 살인 혐의로 체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아 근데 그 현금 인출기 사진이랑 그냥 이렇게 봐서는 완전 다른 사람. 완전 다른 사람인데 완전 다른 지금? 사람. 머리도 다 벗겨져. 이게 뭐야? 아니 매치가 안 아 되는데? 매치가 안 돼. 일단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네. 모습도 바뀌었겠지만 기본 갖고 있는 틀은 형사들 눈에는 아마 보였을 겁니다. 그래요? 느껴지시던가요? 딱 그 놈이다 이렇게? 그렇죠.
공소시효도 지났겠다. 18년 동안 감옥에 있고 지냈는데 갑자기 영장 내밀고 수갑 채워버리니까 본인도 당황했겠죠. 결국에 범행은 인정을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끝까지 부인했나요? 차에 타서 인적사항 확인하고 사진 내밀었죠, 제가. 너 맞잖아 그랬더니 처음 말 안 하다가 너 DNA 가지고 있어 이러니까 그때 인정했습니다. 뻔뻔하다. 저 당시에 어떻게 살고 있었던가요? 또 결혼도 했고 해다 다니면서 평범하게 가정 꾸리고 살았습니다. 부모님 말이 맞네요. 맞네. 이춘재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네요. 추적을 피하려고 평범한 척은 다 하고 사는 거죠. 진짜 두 얼굴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너무 나쁘다. 실질적인 그 사진들은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이렇게 됐죠. 죄송합니다. 뭐야? 저런 얘기 내뱉을 거면 그냥 입을 다물게 해야 된다고. 우발적이기는 다 결박하고 아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미 이제 네. 짐작을 하고 계실 텐데요. 결박의 상태로 봐서는 우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살인 사건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현장 상황에서 딱 맞아떨어져요. 네. 마지막까지 목을 졸라서 그 우열이 생기고 피해자가 죽어가는 순간까지 정말 고통스러웠다는 것이 시신에서 드러나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제가 국가수 부검한 법의학 의사 선생님 만났습니다. 네. 임상골절이라고 해서 물렁뼈 있잖아요. 예, 여기 아, 뭐가 되면 물렁뼈요? 이 골절됐다는 것은 압박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다. 우발적일 수가 절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이게 잘 부러지는 뼈가 아닌가요? 오랫동안 지속된 강한 압박이 있어야만 골절이 아. 되죠. 그러니까 쫙. 아, 진짜 한마디 한마디 듣고 싶지도 않지만 왜 저런 짓을 했는지 얘기를 했나요? 뭐 다 핑계겠지만. 아파트 이제 매물을 보고 찾아갔는데 네. 전세 보증금을 좀 깎아달랬다니까 피해 여성이 왜 보증금도 없이 집불로 다니느냐라고 핀찬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홧김에 뭐 범행을 저질렀다고 피의자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것도 거짓말일 거야. 끼면은 아이, 너가 또 모르니? 범행 동기는 범죄자들의 변명일 뿐이에요. 맞아요. 피해자들은 말이 없잖아요. 맞아요.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채널.